있습니다. 위에 세 표현의 그림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가 3분의 1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 색의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구색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그리고 배경도 다 어둡습니다. 왜죠? 얼굴을 보다 더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바탕을 어둡게, 즉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분의 1을 돌린 것은 아름다운 선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르네상스를 지나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지나는 17세기, 18세기까지는요. 아름다운 선이 있고 추한 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은 태어날 때부터 즉 본연의 성질이 아름다운 것이고 추하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것으로 태어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을, 우아한 선을 표현할 때는 어떤 선을 써야 하고 S선을 써야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묘사할 때는 정지되어 있는 선, 수평의 선을 써야 하고, 그리고 고귀한 분을 표현해낼 때는 구하기 힘들었던 붉은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해야 하고,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림들이 비슷해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이지 초성화를 그릴 때, 풍경화를 그릴 때, 혹은 정물화를 그릴 때 어떤 법칙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아래 세 그림을 보시면 야수파를 대표하는 앙리 마티스의 여인의 초상인데 자신의 부인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콧등과 이마와 여기 턱선의 표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색의 얼굴을 가진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목은 노란색과 주황색이 겹쳐져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색을 통해서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드러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렘브란트가 그린 여인의 초상에서 볼 수 있는 모자의 표현 같은 경우 깃털이 어떤 식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까지 알 수 있으나, 마티스가 그린 이 모자 같은 경우에 장식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암시를 받지 어떤 류의 장식인지, 그 장식의 소재가 무엇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엇이 그려졌는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기초 그림을 그리는 것과도 같은 거친 그림이다. 그래서 포브라는 단어가 붙어서 야수가 됩니다. 그래서 야수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오른쪽 끝은 알렉시 야블렌스키가 그린 여인의 얼굴입니다. 선과, 즉 수직선과 수평선만이 존재하고 그 위에 색이 입혀져 있죠. 색도 많이 쓰지 않았어요. 빨간색과 초록의 이 대비,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 그리고 밝고 어둠의 대비, 이렇게 6가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저 부인의, 만약에 여인이라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려냈습니다. 아래 그림 셋은 공통점이 기법적인 면에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성이 넘쳐요. 독창성이 강합니다. 그 개성이 모여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양성 속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20세기 초 이후 추상미술의 의미 혹은 추상미술의 가치가 자리매김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추상의 의미,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떼어내고 버리면서 완성한 결과는 결국 개성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부정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전통의 바탕 위에서 변화와 도약의 시도가 새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추상 미술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고, 이 추상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이쯤 되면
아마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추상 그림을 그려냈을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바실리 칸딘스키가 추상회화의 선구자 혹은 아버지로 명명이 되었고 미술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납니다. 1910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1913년도에 그린 그림을 3년 정도, 3, 4년 정도 앞당겨서 서명을 해서 이제 오류를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칸딘스키가 추상미술 전개에 큰 의미 부여를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을 열고 싶죠. 더군다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하나 더 가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처음,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어떤 길, 이런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추상미술의 선구자는요, 20세기 후기에, 20세기 말에 이런 그림으로 재정정이 됩니다. 이 작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출신의 우리 힐마 아프클린트라는 여성분이 1906년에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10년도에 칸딘스키가 그림을 처음으로 추상미술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4년 앞서서 완성된 것이죠. 사실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적인 면에서 시대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할 때는 연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추상미술의 첫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독창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과 고유 능력에 의해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독창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이전부터, 즉 수백 년 전인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18세기 때는 독창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서양미술사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곰브리치라는 미술사가가 계시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세기의 독창성은 전통적인 주제와 양식의 새로운 미나, 새로운 의미적 요소를 일부 첨가한 것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변형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것은 3분의 1을 돌려야 하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되고, 얼굴 피부 표현에 살구색을 써야 하는 것에서 초록색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합을 그리면서 정조를, 그리고 순수함을 표현하는 거기에 어떤 나비가 살짝 온다든지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장미꽃을 크게 그려놓는다든지 화분 없이 백합만 호련히 놔둔다든지 이런 식의 과감한 시도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독창성의 의미, 창작의 의미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추상이라는 미술의 등장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함께 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규율과 법칙, 원칙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시대, 그 시대가 1900년대가 들어서면서 열리고, 그 1900년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모던 아트, 즉 현대미술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현대미술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색채와 형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색을 버리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형태를 버리면서 개성 어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길을 열게 됐는데, 거기에 추상미술이라는 것의 등장과 함께 가속도를 내게 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나만이 볼 수 있는 세계를 보다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건가에 음악과 미술의 결합이 큰 가치를 선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얻은 대신에
이전보다 더 풍부한 상상력,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독창적인 발상과 표현이 예술가들로부터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능력이 되는 독창성, 창의성 혹은 상상력은 작품의 개성을 가지고 오고, 이 작품의 개성은 작품의 다양성을 선사하게 되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자의 눈을 기쁘게 하는 망막의 미술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저변으로 사라지고, 감상자가 그림 앞에서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 즉 지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그림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고, 그것이 추상미술과 함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칸딘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색과 형태의 아름다움이 예술 창작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원래 예술은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은 선한 그림이 되고,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이 되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 또한 변하고,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예술 또한 변해가죠. 여기서 20세기 들어서 칸딘스키는 색과 형태를 통해서 무한한 또 다른 창작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제시에서 아름다움의 구현이 최종 목적은 아닌 그 의미는 예술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고 광대한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상미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